기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공식 업무분장으로 PBS 담당 선생님 학교에 계시죠.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다양한 행동 중재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상황 이야기라는 것도 그런 행동 지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 이야기는 특징이 뭐냐면 쉬워요. 만들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효과가 적용했을 때 학생들한테 금방 효과가 일어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상황 이야기라는 게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한테 효과적일까요?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에게 정답입니다. 상황 이야기라는 게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특히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살펴보면 잠깐 공부 시간인데요. 선생님,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질문입니다. 1번 그림 잠깐 보실게요. 선생님들 1번 그림을 딱 보셨을 때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 TV의 일부분을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전체 부분을 잘 구분짓지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저 꽃의 가운데 있는 노란색 꽃술 부분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비전의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TV에 묻은 특정한 얼룩에 집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자폐성 장애 학생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줄 앉아 계신 이 학생 눈에는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바닥을 기억하는 게 자폐성 장애 학생 같은 감사합니다. 혹시 그 뒤에 앉아 계신 맨 앞에 앉은 학생의 티셔츠에 네. 그려진 그림. 맨 앞에 앉은 학생의 티셔츠 그림. 티셔츠 그림. 저희 학생들이 특정한 티셔츠나 사물, 색깔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멀리 운동장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자동차 소리 이런 데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게 다운받은 그림이 아니고 합성한 그림.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센터 부장님이 합성해갖고 만드셨거든요. 저기 뒤에. 선생님들 이럴 때 와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학교 교감생님이라고 나중에 오실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방법으로 상황 이야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 이야기란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준비 시작. 사회적 결함 때문에 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사회적 기술을 교수하는 행동 중재 전략이 상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사회화 중지 전략이고요. 개별화된 민지적 중재 방법이다. 아이들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그림 자료든 내용이든 아이들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야 되고 또 다양한 정보의 이해를 돕는 민지적 중재 방법이다.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미니북이다. 그래서 책 자료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면 그게 아이들 기억 속에 수업 장면으로는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두고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이야기라는 건 사회적 결함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행동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접근이다. 일어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인터넷에 상황 이야기 관련 책이 있습니다. 학교 구매 사이트 있으시잖아요. 슈마켓이나 인터파크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폐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상황 이야기, 나의 학교 이야기 이런 책인데요. 책을 사서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회화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글도 있지만 뭐가 있죠? 그림도 있죠. 상황 이야기도 그림책처럼 글과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은 뭔가 전문가가 그린 일러스트처럼 보이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컬러풀한 그림보다는 좀 더 단순한 그림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다른데 이 그림은 보시면 교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그리셨냐? 저희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선생님께서 그리셨습니다. 잘 그리셨죠? 이게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선화 그림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그림을 좋아한다, 아니면 색칠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이런 그림을 넣고 학습 자료를 색칠하라고 주셔도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이것보다 더 단순한 졸라맨 같은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잠깐 팁인데,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이미지 검색을 한 다음에 그쪽에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선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선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화 이미지만 찾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 이야기의 그림을 꼭 교사가 직접 그리거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넣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사진 자료를 넣으셔도 돼요. 실제 사진, 실사 자료가 더 적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림은 그렇고요. 이제 상황 이야기 문장 구성은 상황 이야기 문장 유형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임용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설명문은
장소 대상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게 설명문이고요. 지시문은 목표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 반응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말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지시문이고요. 조망문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말하면 선생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설명하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황 이야기가 설명문, 지시문, 조망문으로 구성이 되고 학생 수준이 좀 높다 그러면 통제문, 또 지시문이랑 비슷한데 약간 회상하는 듯한 형식으로 아버지가 퍼즐을 주시면 나는 퍼즐을 맞출 거예요. 이런 게 통제문이고요. 이거 말고 긍정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긍정문이고요. 문장 구성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시는 이따가 제대로 소개를 드릴 건데 선생님들 지금은 눈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이마트, 얘는 이마트에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에 가면 난리를 부리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에게 이마트에 가면 이렇게 행동해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상황 이야기이고요. 미용실에 공포감을 느끼는 학생을 위해서 이런 상황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미용실은 머리를 깎으러 가요. 미용실에는 거울, 의자, 미용사 손님들이 있어요. 설명문이죠. 미용사 아저씨에게 인사해요. 차례를 기다린 후 의자에서 머리를 깎아요. 이거는 지시문이죠. 지시문은 지시문이지만 정말로 지시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문장보다는 나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상황 이야기 작성하실 때 유의점이 있는데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고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시각적인 단서들 사용하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글을 잘 못 읽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선생님들 보시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의 일과 관련된 중재를 실시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중재를 실시한다. 우리 아이들이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생활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상황 이야기 장점 및 효과로 상황 이야기는 제작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실제로 중재에 활용하기도 쉬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실제로 학생 데리고 상황 이야기 중재하는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간편하구나,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중재형 행동의 변화가 빨리 나타난다는 효과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작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양식 작성해서 센터에 보내주셨죠. 이게 작년에 받은 건데 이 학생이 글씨 보이시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이고요. 왼쪽이 부모님이 적어주신 거고 오른쪽이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거든요. 여기 부모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 지하철을 타거나 학교 걸어서 삼산체육관까지 걸어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보시면 이 학생이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구경을 하느냐? 교통수단. 얘가 지하철을 좋아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막 학교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시면 학생이 좋아하는 거에 공원, 지하철이 있고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근처 공원이나 다른 동네로 걸어간다.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맞벌이 일을 하시니까 이 학생을 이렇게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학교 끝나면 지하철도 타고 근처 공원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보이시나요? 이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확대가 안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학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상황 이야기를 학생들 사진이나 얼굴을 넣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학생 머리 위쪽에 보시면 원인제역이라고 적혀 있죠. 얘가 실제로 그 학교 끝나고 원인제역에서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래서 상황 이야기가 실제로 구체적인 장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PC방이다 그러면 그냥 PC방 이렇게 적는 것보다 탑 PC방, 초인 PC방, 구체적인 PC방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애는 교회에 있는 김영희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러면 김영희 선생님 이름을 상황 이야기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외출할 때는 엄마한테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려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계셔서 안심하실 거예요. 집에서 노는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상황 이야기를 만들고요. 또 하나 예시로, 얘는 특수학교의 초등과정 학생이에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남학생인데 소변을 본 후 휴지로 너무 많이 닦는 행동.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몸에 물기가 한 방울만 닿아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물기가 몸에 있는 걸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휴지로 엄청 세게 여러 번 닦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나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밖에 공중화장실 같은 데 이용할 때 엄마가 공중화장실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남자 화장실이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뭔가 휴지로 막 엄청 세게 닦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 그림 한두 줄. 엄마와 함께 이마트에 장 보러 왔는데, 이마트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소변을 보고 두 번만 닦아요. 두 번 닦아도 충분해요. 소변이 속옷에 조금 묻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속옷이 하는 일이랍니다. 나는 속옷에 소변이 조금 묻어도 괜찮아, 이것은 속옷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유튜브에 사회적 상황 이야기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예시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실수를 해결할 수 있어요. 화를 가라앉히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목표 행동을 효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걸 목표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목표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 이야기를 적용을 하실 때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임용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1단계가 사회적 기술 선정, 상황 이야기의 주제를 부르는 단계고요. 2단계가 정보 수집,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단계가 목표 상황 설정이고요. 4단계가 상황 이야기 작성인데, 저희 센터에서
상황 이야기 작성을 해서 선생님들께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작성이 1, 2, 3단계를 거쳐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마치면 약간 모둠 활동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센터 선생님들 안내 받아서 간단하게 아이들에 대한 정보나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게 선생님들이시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도 작성해서 보내주셨죠. 상황 이야기 작성해보는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센터 선생님들 도움 받으셔서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주의할 점이 1인칭이나 3인칭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요. 이름이 철수다 그러면 철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2인칭을 쓰면 안 됩니다. 너는, 네가 이런 말을 쓰면 학생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인칭, 3인칭 사용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들었을 때 지적당한 느낌, 기분 나쁘지 않게 적어주시면 되고, 학생 입장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상황 이야기 컵이라고 썼어요. 물 마시는 컵. 근데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이름이 컵이었어요. 그래서 컵이라는 말을 들으면 옛날에 죽은 강아지 이름 컵이 생각나서 막 슬픈 거예요. 그럼 막 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황 이야기 책을 만들어서 드릴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중재를 실시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상황 이야기 책을 함께 봐요. 이건 누구누구 상황 이야기 책이에요. 이야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께서 읽는 시범 보여주시고 학생 따라 읽고 학생이 스스로 읽고 다 읽은 다음에는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질문하고 잘 모르면 다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같은데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죠? 그때 그 아이들 책 읽어주시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책 읽어주는 모습을 동영상 찍은 게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꺼졌네요. 이게 중간에 삐 소리가 학생 이름이 있어가지고 삐 소리 처리를 좀 했는데 누구누구야 여기 책 한번 넘겨봐. 여기 그림 있네. 이 그림에 봐봐. 누구 얼굴이지? 철수 얼굴이네. 철수 뭐하고 있어? 철수가 뭐하고 있는지 읽어보자.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간단하게 같이 책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